자연스럽게 SPG, 부품 쪽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대로 SPG 같은 경우에는 23% 오늘 상승하면서 대장주보다 더 큰 흐름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그림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런 거잖아요. 그림인 거죠. 예. 이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과거에서 중국한테 뭐 이제 태양광도 중국으로 넘어갔었고, 그리고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에 넘어갔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아픔이 있었던 이제 배터리도 중국에 많이 넘어가서 그 저가 공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봤을 때만 해도 사실 이제 부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뒤처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SPG도 마찬가지고 로봇을 만들 때 가장 밀접한 산업이 있는 게 자동차지 않겠습니까? 물론 자동차 만드는 기술보다도 로봇 만드는 기술이 더 어려워요. 그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부품주를 봐야 되는 이유가, 부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로봇이라는 이슈가 탔을 때 테마성으로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실제로 로봇에 대한 매출보다도 부품을 팔았을 때 매출이 훨씬 더 잘 찍혀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부품주라던가 이런 쪽을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된다. SPG로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도 사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즉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었죠? 다음은 또 피지컬 AI에 대한 로봇 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업 유니트리라는 기업도 IPO를 또 성공적으로 또 절차를 마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조 원 정도의 규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10조 원 가량까지는 안 되겠지만 8조 원 정도 가량 되니까 그래도 근접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규모 자체는 되게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말은 결국 또 로봇 기업들과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산업 자체가 하나의 또 거대한 산업으로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느 각국 나라를 다 봐도 로봇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선점하고 있는 나라가 몇 없어요. 그거를 미리미리 좀 파고들려고 삼성전자도 또 신설하고 RX 사업부 신설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반도체 팔아서 이렇게까지 또 실적도 잘 내고 좋았지만 그 다음에서 또 우리가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피지컬 AI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따졌을 때 부품주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SPG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로봇을 만드느냐보다 누가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감속기라던가 액추에이터 같은 그런 부품들이 없으면은 완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정부도 중국산 로봇에 대한 의존도 낮춰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업체들 사실은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까지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미국 시장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 공급망을 좀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반사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그 기사나 말씀드렸을 때 엔비디아 측에서는 지금 일본하고 또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물론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한테도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시아 신흥국가 중에서 로봇 기업들에 대한 미국과 손을 잡는 기업을 꼽자라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로봇 기업을 좀 꼽자라고 한다면 저는 SPG를 빼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속기라던가 액추에이터,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기술이 적용된 그 모듈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형부터 중형, 대형까지 뭐 다양하게 제품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가장 큰 모멘텀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RX 사업 추진실도 신설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주 또 움직이게 만들어줬고, 여기다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SPG랑 또 강하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 또 SPG 같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또 SPG 같은 종목을 보면서 이렇게 또 로봇주를 트레이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로봇주가 좀 중요한 위치에까지도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확대할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성장하고, 그 성장하면 그 과정 속에서도 SPG가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로봇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품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SPG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시장에서는 이 로봇주를 골랐을 때는 옥석 가리기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옥석 가리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돌아갔을 때 주도 섹터가 뭐냐 먼저 외국인들과 기관이 먼저 탐색을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2차 전지랑 아까 또 엮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2026년 1, 2월에 있었던 로봇주 함께 가면서 2차 전지 또 가면 코스닥도 반등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서는 SPG 뭐 실적하고 기술력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피지컬 AI 이슈 나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또 SPG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탄력 보여주면은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도 좋은 종목이니까 현재 뭐 21% 상승했는데 다만 여러분들 제가 SPG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랑 LG전자 안 좋은 거 아니니까 제가 지금 SPG 꼽았던 것도 여러분들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단기간 안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SPG 같은 경우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봇 부품 기업을 보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SPG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피지컬 AI 시장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커질수록 부품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뭐 과거에서는 흔들렸고 오늘은 좋은 흐름 나와줬지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혹시 내가 뭐 단기 트레이딩 안 된다 하시면은 그냥 차근차근 모아가셔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특징이 예. 사실 반도체 소부장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르기도 하고 뭐 다른 종목이 오르기도 하고 이 코스닥 안에서 그쵸. 주인공인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로봇 쪽은 조금 특히 부품단 안에서 예. 가는 아이만 가는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이랑 움직이는 걸 좀 다르게 봐야 하나요? 반도체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뭐 기가비스라던가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테크윙,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갔었어요. 물론 이제 그 종목들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도 코스닥에서는 어느 정도 또 시총 상위다 보니까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근데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못 갔던 종목들도 있어요. 이게 옥석 가리기가 다 된 뒤에 주도 이제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우상향 기조로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봤을 때 제가 항상 이번 주식 포차를 1월 달부터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부터 했었나요? 주식? 2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했었죠. 2월부터 했었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실은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에서 우리가 데이터나 경험으로 봤을 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 YC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좋은 흐름으로 간 게 아니었었어요. 물론 저점 대비해서 크게 상승은 해줬지만 현재 가격에서는 다른 원익 IPS 급등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못 갔단 말이에요. 반면에 원익 IPS라던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를 해줬어요. 이만큼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에 차라리 YC 같은 종목이나 이런 거 살 바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자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붙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봇주는 좀 다르다고 봐요. 로봇주도 물론 이제 옥석가리가 시작될 거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굵직한 기업을 좀 기둥을 내린 다음에 이게 수급들이 좀 더 반도체보다는 훨씬 더 분산력이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품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굵직한 기업을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과의 그 흐름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이 좀 맞나 보네요. 예. 자, 그렇다면 부품 안에서 SPG 계속해서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